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최근 야권 쪽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단 여권 진보 진영이라는 현 집권 진영 측에서 말도 안 되는 마타도 네거티브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일단 외부 쪽에서부터 오는 공격들 봐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로 대표되는 기득권이라는 프레임을 박았어. 윤석열로 대표되는 기득권의 인식이 오래된다. 무슨 인식이냐? 우리가 기억에서 떠오른 게 있죠. 최근 윤석열 발언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면서 갖은 언론들이 때리고 있는데,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보는 시청자들, 사람들, 국민들 아닌 다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를 것이다.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윤석열이 말실수했구나, 윤석열이 기득권의 편이구나, 역시 과거 야권, 국힘당,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편을 든다라는 프레임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방송들은 이런 진실을 알려야 된다. 요 내용이 무엇이냐?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의 부정식품 발언이죠. 요 내용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식품 어떤 규제를 풀어서 불량식품을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요런 내용이 아니다. 요런 내용이 아니라 가진 규제로 인해서 다양한 맛을 봐야 되고, 식품에 너무 과도한, 식품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에 너무 과도한 법의 굴레로서 다양성을 해친다. 지금은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는 와중에 다양성과 과감한 도전을 유도하게끔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맥락인데, 이 새끼들 이 부정식품이라는 단어 한 개 콕 집어서 요런 식으로 네거티브 마타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정책 팔고 있는 거지. 금융도 마찬가지다. 연이율 평균 401%, 1000%. 어느 다른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대부업체 이야기다. 아니, 인터넷 뱅킹을 키워주고 지금 대부업으로 빠지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여권이다. 바로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현 여권들이 밀어붙이기로 마구 통과시킨 대출 규제 법안 때문에 정말 대출이 필요하고 서민들이 코로나로 이제 고통에 겪다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동산 폭등을 잡겠답시고 대출을 규제한 결과가 서민들을 대부업으로 내몰고 인터넷 뱅킹으로 내몰고, 그렇게 키워줬던 게 K뱅크, 중국 자본받은 카카오뱅크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서 지가 감히 금융을 이야기해? 굉장히 뻔뻔하고 파렴차다.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국민들이 많이 속습니다. 참 기가 막힌다. 그리고 김의겸,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윤석열이 박근혜에게 복수극을 펼쳤다. 폭탄주를 많은 속도와 함께 한겨레 기자분들께 감사하고, 윤석열이 치욕의 시간이었으며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속 수사를 펼침으로 최근에 윤석열이 얘기했던 불구속 이야기는 개구라다 라는 주장을 펼쳐서 현 야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먹힌다 싶으니까 윤석열 사단 검사 2명 이번에는 조국에 대해 미안하다라고 전화를 했다. 윤석열 사단인지 아닌지, 그리고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폭탄주를 말면서 술자리에서 박근혜 구속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석에서 한 얘기들 녹음 파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쟤네들이 하는 주장일 뿐이지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거야. 거기다가 애초에 이 새끼가 누구냐? 이 새끼는 열린민주당이다. 열린민주당이고 졸라게 야권을 까고 있는, 분열책을 획책하고 졸라게 야권의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한겨레 기자 출신이다. 이 새끼가 한 말에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신빙성이 있어서 이 새끼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라는 것이 민주당 위성정당이잖아요. 어떻게든 눈에 띄고 싶어서 자극적인 발언을 벌리고 있고 개구라를 까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다. 거기에 당대표가 누구냐? 최강욱이다. 현재 여러가지 혐의가 걸려서 수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이 당대표로 있는 열린민주당이고, 줄리 사건 띄워 올린 열린공감TV, 이름도 비슷하죠. 여기를 강력하게 후원하고 있는 곳이 열린민주당이다. 이런 얘기에 우리가 이제 이리희비하면서 우리끼리 분열 일으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막아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의 공세를 막으면서 내부의 후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 당대표와 야권 당의 역할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발언들, 매경 인터뷰를 자신의 이제 유튜브로 까면서 반격을 하고 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라.
라는 거죠. 자신 있다. 나는 그런 허구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아예 그 인터뷰 전문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대응을 당 차원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 내부에서 당연히 견제와 어떤 당내 투쟁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한 거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공격은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는 것이 당의 역할이지. 안 그렇습니까? 때문에 어떤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설은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판단하고 싶다. 윤석열 유튜브 계정 들어가셔서 전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내용과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메머드급 정치팀 공개했다. 문정복 북핵 대표를 품었다. 요거는 워딩을 이렇게 뽑은 것이죠. 인터넷 언론사도 이제 결국엔 노출률과 이제 클릭률이 자신의 미래 돈벌이와 직결이 되다 보니 자극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다. 외교, 경제, 사회 분야 분과 42명 참여, 경제 김소영, 사회 안상훈, 교육 나승일, 기타 등등 정책을 앞세운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겠다. 사실은 이건 조금 쟁걸음을 걷고 있는 형국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은 왜 윤석열에게 혹은 홍준표에게 그리고 최재형에게 정책이 없다 내부에서 자꾸 정책을 내라 토론회를 진행해야 된다. 아직 경선 후보 등록도 끝나지 않았는데 왜 자꾸 토론회라든지 어떤 정책 발표를 해라고 내부에서 자꾸 등을 떠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대한 늦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후보 등록도 끝나지 않았고 경선 기간도 아직 남았는데 벌써부터 우리끼리 토론회라든지 어떤 정책 발표회가 나기 시작하면은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 지금 없는 발언 갖고 출정식이라든지 어떤 인터뷰 발언 갖고도 외부에서 공격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 내부 후보들을 못 하다 놓고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정책 발표를 하면 우리들끼리 서로 까면서 우리들끼리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당 내부에서 하겠다라고 자꾸 지랄빵을 떨고 있는 거다. 정말 황당하다. 저처럼 허접한 학고 유튜브도 이걸 예측을 한 거고 물론 많은 분들도 외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 내부에 있는 당 대표 지도부에서 그런 거를 자꾸 획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서 당연히 야권의 1등, 2등 후보에게 그만큼 강력한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것은 최재형 후보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정권교체 외친 선관위원장 출신 최재형 선거법 위반 정말 몰랐을까? 선거법 위반 지금 얘들이 걸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골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간추려서 얘기하면은 최재형 원장님이 대구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를 외쳤다 이거야. 이거 정말 웃긴 얘기고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현재 선관위원장 문제 있고 예전 문재인 캠프 출신이다. 제가 이런 발언들을 했었죠. 요거는 과거 했던 발언이니까 일단 일축하고 지나가고 지금 요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최재형 원장이 대구에서 마이크 잡고 정권 교체를 외쳤다 이거야. 아니 그렇다면은 반대로 민주당에다가 들여대다 이거야. 민주당에서 지금 충성 경쟁을 하면서 민주당 당내 후보들이 뭐라고 그래? 정권 정책을 이어받겠다. 정권의 유지를 이어받겠다. 정권을 잇겠다. 정권 교체와 정권을 잇겠다. 선거법 공정이라는 기준 요 한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이 정권을 응원하거나 이 정권을 갈아엎겠다. 잇겠다와 갈아엎겠다. 결국에는 선관위라는 중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결국엔 같은 논리 아니야. 민주당이 정권을 잇겠다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야당에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거야.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딨나 이거야. 미친놈들이지. 까미님도 지금 말씀하시네. 선거법 고무줄법. 이거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을 해석하고 들이대는 잣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누구냐? 민주당 문재인 캠프 출신 선관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얘가 임기가 내년 1월이 끝인데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지금 교체를 하려고 차닥거리고 있죠. 왜냐? 교체를 하면 선관위 이사들이 임기가 3년입니다.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갈 때쯤 새로 회전문 인사를 안 치면은 이번 선거에서도 개입을 할 수 있잖아.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런 더러운 짓거리도 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 금감원, 옵티머스 감사서 하급 직원들 희생양 삼았냐. 여러분 이거 정치 관심 갖고 오래 지켜봐왔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뒤에 있는 VRK 여기에 다 누가 관계돼 있다? 친노 새끼들이다. 친노 새끼들이 관계돼 있고 현재 청와대 직원들이 관계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밀고 있는 이낙연이 사무실 짓기, 사무실 운영비를 대줬던 것이 옵티머스 아니냐. 그리고 옵티머스 그 수사가 진행됐을 때 한 명이 자살당했죠. 마티즈 사건, 제2의 마티즈 사건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이낙연 캠프에 이낙연과 10년 넘게 함께한 이낙연의 신복이다. 그 양반이 이성윤
이 중앙검찰청장이 되고 난 뒤에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 저녁 먹고 오겠다 하고서 자살당했다. 자살당한 이유를 앞시고 언론에서 떠든 것이 뭐냐? 단돈 70만원을 먹었다고 자살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단돈 70만원 때문에 자살했다 사람이? 골간 이야기지. 이거를 최재형 감사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옵티머스 원래 사장이 누구야?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자 민주당 서초구 후보였던 옵티머스 사장 이혁진이, 그리고 라인펀드는 청와대 행정관이 껴있고 노사모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미키루크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과 돈이 와리가리하고 말이야. 딱 연결되잖아. 전 국민을 상대로 수조 원대 사기를 친 대형 범죄 옵티머스, 라임, 그리고 신라젠, 이게 전부 다 청와대 직원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인 거지. 최재형 감사원이 옵티머스 감사 시에 이 뿌리까지 다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냔 말이야. 오히려 이거를 잡아내고 수사하는 기관이 누구였느냐? 검찰이었잖아. 검찰이고 특수부고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금융팀, 이 특수부를 해체시킨 것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에미추다. 법무부 장관 에미추가 특수부를 해체했잖아. 그래서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VRK 전 국민을 상대로 권력과 연계된 새끼들이 사기 처묵은 수조 원대 사기 사건,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특수부가 해체가 되어서 수사를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최재형 감사원이 봐주기, 잡아내지 못한 최재형이 한패다 이렇게 몰아갔는데 여기에 속는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머가리가 깨져서 문장 물고 빨고 있는 대깨문 새끼들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이거 참 모르고 휩쓸리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깨문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까미님이 역시 정치 고수셔. 쫙 알고 계시잖아요. 읊으시잖아요. 도망친 조혜주, 옵티머스, 이낙연, 자살 측근, 추미애 쭉쭉쭉쭉 나오시잖아. 이 정치에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분들은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런 추론엔 모두들 닫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모르는 국민들 혹은 이제 지능 좀 딸리는 대깨문 같은 애들 속이려고 이딴 기사들 내보내면서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나왔던 발언은 무엇이냐? 최재형 부친이 친일파다 이거야. 졸라 웃기죠? 그래서 최재형이 말을 했다. 최재형, 문재인 부친 친일파 언급에 청와대가 매우 부적절한 처신. 이것도 물타기고 장난 빠는 거다. 아니 개새끼들 아닙니까? 이게 최재형 원장 증조부가 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고 조부는 괴뢰국, 만주국, 조선 거류민단에 근무한 거를 부역했다 이거야. 그래서 최재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은 문재인 부친도 똑같은 친일파다. 왜냐하면은 일제시대에, 아니 그런 논리면 일제시대 때 흥남에서 농업개장으로 역임했던 문재인 부친도 친일파가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화이팅님이 무지한 국민들이 애국이랍시고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졸라 무지하고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저그들이 한 행동이 애국이라 착각을 하고 저그들이 한 행동이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는 민주투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서 그지랄병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신 같은 언론 헤드라인에 낚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 자체도 정말 웃긴다. 최재형 돌아가신 부친은 6.25 참전용사입니다. 6.25 참전용사가 친일파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논리면 문재인 부친도 친일파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가 기어 나와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최재형을 까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넓게 보면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다. 청와대가 직접 네거티브에 참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 문재인 부친이 친일파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제시한 논리에 의하면 문재인 부친도 친일파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가 씨발 잘못된 얘기야. 뭐가 부적절하다고 저그들이 낙인을 찍고 공격을 하냔 말이야. 미친놈들이지. 그리고 최재형 원장, 야권 지지층들 중에 최재형 원장이 좀 나약해 보인다. 너무 유약해 보이고 부드러우시다. 지금은 심판과 정권 교체와 심판이 중요한 시기인데 너무 유약하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최재형 좋아는 보이는데 지지는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다.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한테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법관 출신이다 보니 나오는 워딩과 단어 선별이 굉장히 정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감상 강하지 않을 뿐 이분이 행하시는 행보를 보면 절대 그러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뭐라고 그러시냐, 최재형 청와대 유감 표명에 김경수 구속에는 입장 좆도 없다가 갑자기 기어 나와서 공격을 하냐, 미친 새끼들이다 라는 것이 생각돼 있는 거지. 강력하다, 즉각 이런 발언이 나오잖아. 최재형 원장님 결코 만만하게 보실 분이 아닙니다. 강력하다. 그런데 앞서 이 야권 1등 후보와 2등 후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쭉 했었는데 왜 당 차원에서 어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최재형과 윤석열 당사자만 직접 싸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당이 잘 굴러가고 있냐 이겁니다.